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으로 들어가 볼게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공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길래 잘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가 감정을 안 넣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텅텅 비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20대 때는 그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럼 혜리님은 거절을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나는 거절을 못해서 막 다른 사람 부탁하거나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하는 편이에요? 전 거절 되게 잘해요. 거절할 때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그럼? 거절 너무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제가 정말 자신 있는 일이면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생각이 들면 그건 또 그분한테도 피해를 드리는 일이니까 저는 피해를 주는 것도 싫고 피해를 받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거군요.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거절을 잘 못했어요. 음, 그냥 사람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하고. 그런 MBTI를 가지셨어요. 아, 우리가 아까 MBTI 같이 공유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사야가 된 것 같아요. 음, 이때는 거절해야지. 이때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라고 말을 해야지. 그런 감정이 생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친구가 부탁을 하거나 뭐 지인들의 부탁을 해도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서 사회가 잘 되었다. 음,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게 뭐 찾아보니까 현실적인 부분 아니면 나의 기분가 아니면 성취감 아니면 어떤 사람들 태도에 따라서 잘하고 싶은 것들은 계속 잘하려고 하잖아.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대충 하잖아요. 혜리님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근데 막상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나서 그게 되게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음, 하면서 조금 좋은 성과와 어? 결과를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혜리님은 조금은 태도적인 거네요.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거나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으니.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럼 연기할 때는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떻게 구분했어요? 아, 사실 연기도 내가 하고 싶은 연기가 있고 하기 싫은 연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싶지 않은 연기를 해야 될 때 나의 감정과 아니면 나의 무언가를 좀 변화시켜야 연기를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되게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연기를 해야 한다. 근데 거절은 할 수 없어. 그러면 죽도록 연습해서 가져가야죠. 음, 어쨌든 해야 되니까. 나의 상황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내 마음에 안 들 게 뻔하지만 그럼 다음 또 질문 넘어갈게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내시나요? 이거는 구독자분들한테도 묻고 싶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혜린님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스예요, 노예요? 오히려 20대 때는 제가 노우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음. 지금은 예스인 것 같아요. 20대 때는 왜 노우였어요? 20대 때는 20대 때 왜 그랬을까? 엄청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았던 기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뭔가 지내는 경우 원래 우리가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하고 돌아다닐 때도 기분 좋은 건데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계속 뭔가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20대가 그런 게 많잖아요. 사회에서 씌워지는 옷, 부모님이 입으라는 옷, 주변 사람들이 보는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맞지 않지만 나는 또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20대 때는 이 옷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음, 30대 때는 그래도, 나한테 이게 좀 맞는 거였네? 하고,
조금은 안정적이고 여유가 생기는 시기가 아닐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포기할 걸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랑 안 맞아. 이건 나랑 맞아. 그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뭐 걱정하기도 하고 불안을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실 저는 제 성격상 SNS가 되게 하기 싫거든요, 사실. 잘 안 맞나 보네요. 네. 근데 또 어떤 때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너무 SNS를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요즘 더 많아졌죠. 그게 또 생계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얼마 전엔 그래서 그랬네. 저도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집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든 거를 느끼는 순간 약간 그 우는 감정, 울음이 표현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네. 그랬는데 이제 그냥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홀가분해진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다 SNS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PR을 하거나 더 많은 홍보도 하니까 그냥 나만 도태되는 그 기분이 들잖아요.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또 너 왜 유튜브 안 해? 너 왜 인스타 뭐 피드 안 올려?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저도 그런 성향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조금씩 적응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에는 혜리님이 이 밝은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잘하시지 않을까. 저는 하기 싫은 일이 뭐였냐면 술 마시는 거. 근데 20대 때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 뭐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을 통해서. 근데 아예 싫었던 건 아니고 좋아하는 순간도 있었죠. 친구들이랑 마시거나 편한 사람들이랑 마시면 좋지만 불편한 사이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우리가 20대 때 많이 겪잖아요. 너무 나이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말을 못 붙이는 상대랑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 그때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술자리를 잡고 가자 그러면 나는 이제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는 술을 안 마시고 집에 가면 8시, 뭐 9시면 집에 도착하는데 술 마시면 거의 뭐 새벽이 넘잖아요. 네. 그게 싫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걱정을 했죠. 아, 오늘은 진짜 안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변명을 하고 집에 갈까? 유일하게 변명 중에 통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와, 그거 좋다. 그거 빼고는 다 안 됐던 게 저는 일단 자취를 했었고 뭐 배우는 것도 없었고 뭐 이랬으니까 진짜 하나 있었던 게 여자친구랑 약속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선배들이나 형들이 저희 연애사는 터치하지 않았던 꿀팁이네요. 우리가 술이라는 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제가 20대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술 문화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이게 좀 유연해지고 뭐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회식도 줄어들고. 네. 혜리님은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중간이에요?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제 주변에 술을 잘 안 마셔요. 친구들이나 남편도 술을 못해서. 혜리님은 잘 마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패기로 마시니까. 그때는 나의 체력과 그 젊음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못 마시고 또 체력이 이제 다음 날까지 힘드니까 이게. 다음 날을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숙취가 안 갈까봐.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주제로 돌아와서 살면서 중요한 가치를 좀 얘기해보죠. 20대 때 가치와 30대 가치가 달라졌는지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20대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20대 때는 저는 항상 근데 경제적인 거는 좀 우선순위로 뒀던 것 같고 30대가 돼서 오히려 더 F 성향이 나오는 건지 조금은 더 감수성 있거나 감정적인 부분들이 더 들어가요?
한 스푼 더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냥 정말 이걸 어른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하시잖아요. 제가 20대한테 진짜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지금 다 경험해봐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정말 늦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도 제가 이런 걸 깨달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저도 아이를 만약에 낳게 되면 또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삶이. 아이를 위해 살아가야 육아를 하는. 하면서 시간을 네. 많이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도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빨리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오히려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뭐 있어요? 이거 그냥 생각나서 한 거라든지. 생각나서 한 거? 뭐 사소한 것도 괜찮아. 근데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바로 한 거 뭐 쇼핑도 괜찮고 아니면 어디 뭐 친구랑 카페 간다거나. 진짜 전부. 요즘에 엄청 그래서 놀러 나가려고 하루하루 어디를 가야 되나 맨날 찾아보고 주말에 어딜 가지? 이러니까 제가 주말에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주말에 비 오면 못 나가니까. 네. 주말에 가서 예쁜 사진도 찍고 그 사진도 SNS에 올리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채우고 싶은 건데 네. 못 채우면 아쉬움이 커지는데 시간은 더 빠르게 간다는 걸 느끼니까. 그때가 가장 예쁘다.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0대, 20대 때, 30대, 40대들이 자꾸 많이 해보라. 근데 우리도 좀 30대가 되면 20대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하도 해도 아쉬워요. 제가 혜린님보다는 좀 더 살았잖아요. 네. 지금 또 갈망하는 게 생기고 해볼 거 했는데 못 해보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20대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30대에도 할 수 있지만 그걸 하려면 부끄러움을 참아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것. 혜린님 또 저보다 어리니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살면서 중요한 가치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심. 이걸 언제 느꼈냐면 뭐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걸 많이 찾아봤어요. 양심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지켜야 된다고 느끼는 게 뭐 우리 사회가 막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심을 지키면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내 인간관계를 높이면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뭐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어도 양심은 내가 지켰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일이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조금 그 말이 위안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누군가는 이게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장치가 있어야 내가 차를 타다가 중앙선을 넘지 않은 것처럼 그 선을 지킬 수 있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럼 혜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드는 꿀팁이 있을까? 우리가 팁을 좀 알려주죠. 왜냐면 인상을 쓰면서도 뭔가 해야 될 때도 생기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내가 인생에서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것도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요즘 뭐 20대분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부당하게 계속 매니저가 시키거나 위에 사람이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일을 그만둘 순 없다. 나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려운데요, 이거? 어쨌든 상사잖아. 근데 알바 자리는 많아요. 엄청 긍정적이군요. 아닌가? 내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서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일하면서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랬었을 때는 자존감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면 나는 이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 포트폴리오도 쌓는 것도 있잖아요.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직장이라면 확실히 말이 다를 것 같긴 해요. 직장이라면 참아야죠.
역시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군요. 역시 T야. 월급 받아야지. 월급만큼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상황. 친한 친구인데 친구들 무리가 있어. 한 명의 친구가 계속 나한테 불편한 행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4명이나 5명 술자리에 모였는데 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한다던가 이랬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아요? 친구 안 봐요. 아, 너무 극단적인가? 아니면 일단 너의 태도에 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뭐 그 친구도 사과하면서 받아들인다면 가장 좋은 거고. 왜냐면 너무 나쁜 행동이라든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말을 해줘야잖아요. 친구 사이라도. 그렇죠.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긴 하고. 다만 근데 뭐, 예. 친구 사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면 내가 이 둘만 알거나 했었을 때는 괜찮은데 4-5명을 알면 뭐 다른 친구 결혼식 갈 때 그 친구 또 만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이렇게 고등학교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갔는데 그 친구가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을 진짜 잘 지키는 게 사회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친한 사이든 안 친한 사이든. 맞아요. 어렵죠.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30대가 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혜리님 또 이제 30대가 되셨으니까 저를 처음 아셨을 때는 20대였는데 아, 정말.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뻔한 얘기를 하게 되지? 그냥 도전을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혜리님은 도전하면서 두려웠던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진짜 도전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아, 오히려 네, 도전을 안 하고 안정적인 네. 그 근데 안에서만 있었군요. 30대가 되니까 오히려 더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담함이 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 아마 나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거 실패해도 괜찮아. 이거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는 아니잖아. 한번 좌절하거나 실패해버리면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거나 좀 더 뻔뻔해진 것 같아요. 그 뻔뻔함이 30대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장치 같아요. 뭐 뻔뻔함 아니면 능글맞음. 그냥 아, 뭐 어때? 이 마인드가 요즘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냥 어쩌라고. 조금 낙천적인 마인드네요. 그런가요? 그냥 남들이 몰라줘도 나는 아니까. 내 스스로는 그걸 하면서 깨닫는 게 있으니까 네. 아마 말해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적 질문 하나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만의 일을 제대로 찾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나만의 일이 뭐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아까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나의 옷을 찾는 방법, 뭐 이게 신발일 수도 있고. 그러려면 많은 옷을 입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더 달려야 될 것 같아요. 혜리님은 그러면 옷 사러 갔을 때 어떤 거부터 봐요? 그냥 우리가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오잖아. 여름 옷 사러 갔었을 때 뭐 브랜드를 보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보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소재라든지 아니면 색상을 보는 건지. 브랜드를 좀 자주 애용하는 곳부터 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쁜 걸 찾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 여기에 지금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브랜드라는 거 내가 해보고 신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찾는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그 신뢰하는 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부딪혀 봤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해보는데 재밌어. 그리고 좋아해. 그리고 남들한테 자꾸 말하고 싶어. 혜리님 또 아마 연기를 하실 때 내가 연기가 재밌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도 들었을 거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뭐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와, 시간이 빨리 가네요. 혜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말을 너무 못해서 다시 하고 싶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라디오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시 어떤 라디오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SBS 고릴라 아, 네네. 거기 컬투쇼부터 쭉 그냥 시간 있으면 듣거든요. 근데 그 어딘가에 살고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아마 라디오에서 애청자가 되거나 네.
사연자가 되어서 사연도 보내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항상 내가 듣던 걸 내가 하고 있다니. 저는 혜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밝은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것 같아요. 마음도 더 단단해지시고 성숙해지신 느낌이 들었던 게 우리가 한 3년 만에 보니까 네. 뭔가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혜리님이 더 성장해온 느낌. 그리고 말을 하실 때 고민을 들어주실 때 또 이렇게 예쁜 말까 아니면 조금 더 보다듬어주는 느낌. 조금 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랑 나이는 비슷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그런 여행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혜리님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 POD와 이메일 사이사이 POD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내일도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심리살롱.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가요?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